계속 오르는 분양가,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요즘 큰 문제예요, 정말.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당 분양가 최근에 사실은 2년 사이에 거의 한 4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양가가 많이 오른 이유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인건비도 있고요. 네.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도 많이 지금 오른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중대재해처벌법,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맞춰서 뭐 이런 거 안전에 대한 것들에 더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요. 맞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에 더 신경을 쓴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생산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더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하거나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시간을 더 쓰기도 예, 그러니까 하고요. 이런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사실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건축비에서도요. 네. 예, 우리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에서도 어떤 내가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안전에 대한 관리에 더 많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네. 당연히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게 맞는 방향이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생산성은 떨어지니까 당연히 원가 비용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이 건축비 자체가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뭐 1,687만 원, 그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는 1,953만 원. 그래서 평당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을 하죠. 이 조합을 결성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행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네. 시행사를 하나 만든 건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엄청 늘어난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가 늘어났으니까 분양가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요즘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이 되면 다 우리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도 사업이라는 거죠. 이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이 조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비용은 계속 이제 늘어나는데 이 비용을 판매가에 지금 전가를 못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 시공사가 원래 GS건설로 원래 선정이 됐는데 오늘 나온 내용들 보면 GS건설하고 시공계약이 해지가 됐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비는 올라갔는데 이 입지가 만약에 받쳐주면 입지가 좋은 입지면 사업비가 올라간 만큼 분양가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입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사업비가 오른 만큼 분양가를 이제 못 올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분양가를 올리면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최근에 이 공사비 분쟁을 보면요. 지금 어떤 지역들이 되냐면 지역적으로 입지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 또 서울 도심권에서도 이 공사 난이도가 좀 심한 지역들, 네. 예를 들어 이제 구릉지가 많거나 아니면 이제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이제 토목이 들어가잖아요. 토목 공사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공사비가. 네. 또 토목이 어려운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공사비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좀 낮은 지역들, 그 다음에 뭐 조합원 비율이 높거나 이런 지역들, 네.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들이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진행이 좀 어려운 지역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사업비가 오르면 그만큼 사업비를 판매가에 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양가를 못 올리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많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의 좋아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네. 예,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기 안 하셨던 분들은 좋아요 어떻게 누르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영상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공사비 갈등이 또 심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시공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뭐 마진이 남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마진이 네. 남아야.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건설사들도 정비 사업 쪽에는 상당히 예전처럼 무조건 이제 수주는 안 한다라는 거죠. 네. 10대 건설사들 보면은 22년도에 수주액이 42조였는데 지금 23년도에는 14조 5천억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고분양가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하냐. 어찌됐든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해도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택지 사업을 하더라도 신도시 공급을 하더라도 어찌됐든 시공사나 건설사들이 공사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시행사들도 땅을 매입을 해서 그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안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PF 시장은 상당히 안 좋고요. 네. 그러니까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사비 분쟁이 심화되면서 정비 사업 자체도 뭐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뭐 우리가 신도시나 택지 같은 경우도 똑같겠죠. 앞으로 나오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분양가 자체가 오른다라는 거는 공급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허가 물량이라던가 착공 물량 보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인허가 물량은 한 40% 가까이 줄어들었고 착공 착공은 같은 한 거의 경우는? 한 70% 가까이 줄어들었죠. 네.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마진이 보장이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마진이 보장이 안 되니까. 네. 예.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3기 신도시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를 보면 이 시범단지 쪽이 1기던 2기던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쪽에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어요. 아, 애초에요? 모든 인프라가. 네. 특히나 우리가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하철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네. 예, 근데 이게 다 시범지구 쪽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가 시범단지가 있는 곳이 청계동인데 여기가 동탄역이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청계동 평균 시세는 9억 2,096만 원인데 하성시 평균 시세보다 4억 정도 지금 높은 거죠. 그래서 동탄 이신도시의 비시범단지 지역인 오산동, 연청동 등 주변 지역과 비교해도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네. 그렇죠? 또 판교 신도시는 더 나요. 예, 동판교 쪽이 이제 백현동 쪽인데 네. 예, 판교역 있는데 여기는 평균 시세는 지금 21억 2,139만 원이에요. 그런데 성남시 평균 시세는 11억 3,867만 원. 네. 예, 10억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모여 있다라는 거죠. 시범지구 쪽이.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2기 신도시 시범단지 내에 이제 현 시대 현황금 이게 그러니까 1기나 2기나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판교 같은 경우에도 5억 8천짜리가 지금 24억. 그다음에 동탄 이신도시도 분양가 3억 4천짜리가 11억 5천. 이야. 위례 신도시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뭐 3기 신도시라던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무조건 시범지구 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시범지구 쪽으로 잡아야 그쪽에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도시로 만약에 선택을 하실 때 무조건 1순위로 보셔야 되는 게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이 생기면서 지하철 주변 지역으로 상업지역이 생기면서 인프라가 그냥 자연스럽게 갖춰지는 겁니다. 네. 뭐 하남 미사지구라든가 모든 신도시 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신도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반도 아파트, 용산 이촌동에, 동부 이촌동에 반도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확정을 했죠. 네. 지금 우리 여기 지금 고은님, 대표님, 유황 강변 아파트의 가치는 어떤가요? 이렇게 지금 이제 물어보셨는데, 네. 지금 반도 아파트 얘기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반도 아파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 35층 누리 있었잖아요. 네. 이 35층 누리 폐지가 되면서 우리가 조망이 가리지 않거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어때요?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 아파트도 그동안 재건축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반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동부이촌동에 레미안 첼리투스가 있어요. 예, 거기 단일평형인데요. 지금 50층 이상이거든요. 네. 예전에 그 렉스 아파트 재건축을 한 건데 그 당시에 언제 이제 인허가를 받았냐면 예전에 오세훈 시장 때 인허가를 받은 겁니다. 아, 35층률이 생기기 예. 전에요. 예, 한강변에 대한 개발 계획 나왔을 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50층으로 개발이 됐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35층 누리 서울에 이제 자리 잡으면서 반도 아파트가 재건축을 못 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랬던 이제 반도 아파트가 이제 35층 누리 폐지가 되면서 반도 아파트도 본격적으로 지금 재건축이 지금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원 강변 아파트 같은 건 지금 본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유원 강변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흑석동의 한강현대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최근에 이제 35층 누리 폐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동부이촌동에 반도 아파트 재건축이 되는 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좋아진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예,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지금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득 기준도 너무 낮았던 게 3,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렸고요. 네. 그다음에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늘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자율이 최근에 높아졌잖아요. 맞습니다. 이자율도 4.5%입니다. 4.5%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좀 되시는 분들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라고 있어요.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분양가의 80%까지 저리 장기로 자금 지원이 되고 40년 대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이건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 네.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주택 드림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준비기,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만드는 기간이겠죠. 네. 그다음 내 집 마련을 할 때 분양가의 최장 80%까지 해준다. 대출을 받고요. 예, 그다음에 또 내 집 마련 한 다음에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제 다자녀를 갖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금리가 내려간다. 네. 예, 이런 것들은 좀 알아보시고 최대한 이용하셔야죠. 이런 네. 정책 자금들은. 국토교통부 들어가면 있습니다. 예, 국토부에 다 자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게 대상 주택이 분양가 6억 원 이하예요. 아, 이게 이번에 그 특례보금자리론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에 청약할 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얘는 제가 봤을 때 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서 3기 신도시
네. 3기 신도시 쪽은 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오게 되면 좀 이런 것들 정책 대출 이용하시면 좋겠죠. 네. 그렇죠? 네.